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아파트는 경기도 오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부오산자이 드포레라는 아파트의 입지,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안전마진, 작은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부오산자이 드포레 종합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점은 별 2개로 그린 높지 않습니다. 교통, 교육, 상품성, 전망 및 호재, 분양가, 당첨 난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4개를 받을 만한 항목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들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지는 아파트였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아파트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감도가 이런 스케치 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높게 지어지는 그런 신축 조경이 예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내산미 2구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평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용 5구부터 74, 84, 99, 펜트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급 규모가 1,500세대로 아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의 자이,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주력 평형이 어디냐? 주력 평형은 역시나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이 굉장히 많죠. 84 타입 이상의 중대형 평형 중심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주차 대수는 1.5대. 적은 건 아닌데 이 지역의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 조금 더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라면 좀 더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난간은 유리 난간이고요. 세대 창고는 공고문상 없는 걸로 나오고 지하 주차장 높이는 스탠다드고요. 전기 주차장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천장은 2.3m, 난방은 개별 난방이 들어갑니다. 소음을 보면 세대 간 경계벽 참은 성능은 참 좋아요. 이건 별 4개인데 나머지 요 경량, 중량, 충격음이 좀 낮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1,500세대라는 규모에 맞게 그런 사우나까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스탠더드인데 좀 독특한 게 작은 도서관에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 들어가고 솔닥이란 서비스가 또 들어간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뭔가 외부 업체에서 2년간은 운영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은 자이란 이름답게 꽤나 고급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큐레이션 서비스는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교보문고에서 책을 매달 바꿔주는 서비스더라고요. 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책을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았는데 2년 동안은 자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솔닥 같은 경우는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헬스장 같은데 기계 놔놓고 건강 체크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좀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좀 아일군 브랜드는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용 규제를 보면 일단 당해 지역은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되고 오산 비규제 지역이고요. 딱히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해당되는 게 별로 없고요. 전매 제한 6개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지 특징. 자, 입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산 내산 2구역 요 지역입니다. 내산 2구역이고 위치를 보면 요 동탄 1 신도시와 요 오산 세교지구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1동탄과 가깝기 때문에 동탄 1 신도시의 인프라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동탄도 아니고 어쨌거나 세교도 아닌 약간 좀 섬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순 없다. 지구 안에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분양했던 1월에 분양했던 1블럭 부부산자의 리버블 시티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굳이 입지를 비교해 보자면 부부산자의 리버블 시티보다 좀 더 안쪽에 있죠. 메인 도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다소 좀 1블럭보다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구 내 계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 거의 뭐 두 개 합쳐서 거의 3천 세대인데 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대신 중고등학교는 지구 내에 없어요. 좀 멀리 가야 되고. 참고로 오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그냥 비평준화라고 해서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성시도 비평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교류가 가능하다. 대신 중학교는 오산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요 뒤에가 산이죠. 예, 산이기 때문에 앞에 공원도 있고 이런 자연환경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택지지구라 환경, 거주 환경도 쾌적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좀 아쉬운 점을 보면 우선 교통 환경입니다. 역이 있긴 있어요, 주변에. 1호선 오산대역이 제일 가까운 역인데 거리가 2km, 도보로 거의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은 아니겠죠. 네. 여기까지 나와서 최소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빨라도 한 15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 봅니다. 자, 동탄역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버스 노선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멀죠. 상당히 멀고. 그리고 이 도보권 생활편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요 내삼리 2 구역 외에는 요런 뭐 꾸불꾸불 골목길을 따라서 이쪽 세교지구로 오거나 아니면 좀 위쪽으로 가서 동탄 1 신도시로 가야 되는데 걸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거리, 애매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차가 없으면 좀 상당히 좀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주차 대수는 한 1.5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네, 5구와 84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구는 B타입이 5억 1,750만 원. 마찬가지로 요 B타입이 6억 8,310만 원으로 가장 비싸게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포함하면 가격이 좀 올라가죠. 좀 올라간 편이고, 여기는 좀 독특하게도 A형 평면보다 B평면이 조금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납부 방식을 보면 네,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고 이자 후불제,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70%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잘 나오죠. 네, 5억 중에 한 3억 6천, 한 7억 중에 한 5억 가까이 나오니까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부대 비용들을 포함한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5구라면 한 2억 원, 그리고 84라면 2억 원 후반대면 네, 실거주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대출 최대치고요. DSR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셔야 이 최대 LTV 70%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규제 지역 대비 확실히 자금 부담은 적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안전마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봐야 될 아파트는 역시나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입니다. 같은 내산미 2구역에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자, 분양 시점 한 5개월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 또 5억으로 뛰었죠. 네. 그다음에 얘도 지금 6억 7천까지 올라갔어요, 가격이. 예,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네, 비율로는 5구가 좀 더 올랐네요. 네, 둘 다 3천만 원 이상 올랐다. 불과 5개월 만에 엄청 오른 거죠, 가격이. 자,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사실상.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안쪽이거든요, 입지는. 네, 입지는 좀 더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거가 있어요. 시행사에서 가격을 올린 근거는 역시나 요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4월 30일 기준 경기도 미분양 자료인데 미분양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이 3월에서 4월 넘어오면서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5월도 끝났고 이제 6월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미분양 거의 다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리버블시티 이제 거의 다 팔리긴 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것도 처음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반년 만에 다 팔렸다. 그러니까 드폴에도 조금 더 받아도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산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폴의 2 단지는 여기죠. 네, 여기. 그다음에 오산 세교지구에서 분양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네, 세교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죠. 네, 보니까 여기는 5억대, 여기는 좀 이르죠. 네, 시점이 좀 일러서 그런가 한 4억대까지도 분양가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병점역 주변, 네,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분양권 최고가는 한 7억 4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산 전체로 보면 확실히 좀 화성, 북오산, 화성과 인접한 지역의 분양가가 좀 센 편이다. 그리고 세교지구 쪽은 좀 분양가가 분상제가 적용이 되고 입지로도 조금 여기랑도 멀고 그런 점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오산에서도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분상제 적용 안 되고 좀 여기랑 그래도 가까운 아파트들은 이제 7억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자,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이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보부산자의 드풀에는 한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있고요. 이제 입지 차이가 좀 보이시죠? 네,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는 사실상 1동탄 생활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거의 붙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역세권은 아닙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보 생활권은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이 아파트의 가격은 84, 네, 84가 한 6억 초반 올라와 있고요. 5구는 4억 후반, 4억 8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비교를 해 보시면 한 84는 한 1억 차이, 5구는 한 4, 5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비쌉니다. 부부산자의 거래가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신축, 대단지, 브랜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나왔다. 뭐 옛날에는 입지 좋은 준신축, 입지 안 좋은 신축이 거의 좀 비슷한 가격이었다면 요즘은 사람들의 신축 선호가 강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부동산 원가, 시공 원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지 입지 안 좋은 신축이 오히려 더 비싸진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볼 아파트는 더샵 오산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산대역, 네, 거의 초역세권 아파트고 이 세교지구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다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2020년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됐고 가격을 보시면 84 드폴의 84 분양가보다 조금 낮죠? 네, 2-3천만 원 정도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가격이 다소 낮다. 역시나 이것도 입지 좋은 준신축과 입지 안 좋은 신축에서 신축 선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입지 안 좋은 신축의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더샵 서동탄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결국 부동산 입지라고 봤을 때 신축이란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메리트인데 이게 단지 새 것이라는 이유로 이게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게 정당한가? 투자적으로 옳은가?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7억입니다. 오산 7억 시대인데 자,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눈을 돌려서 좀 옆에 있는 동탄 이신도시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동탄 이신도시 핵심 지역은 당연히 못 가죠. 예, 뭐 동탄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곳들은 힘들고요. 좀 동탄 이신도시 안쪽,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선택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데는 이렇게 뭐 7억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7억을 좀 살짝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고 34평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탄 이신도시 좀 외곽이지만 갈 수 있고요. 물론 연식은 동탄 이신도시도 이제 한 8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득포레와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지만 신축, 입지와 인프라 이런 걸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7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경기 남부 오산 주변에 꽤나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신축만 보지는 마시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군 브랜드 자이 대단지 1500세대 초품화 갖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네, 불편한 교통, 부족한 인프라, 애매한 입지. 요거까지 믹스가 됐으면 상품성이 엄청 올라갔을 텐데, 네, 딱 요거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 별 3개 이상 점수를 주기는 힘들었습니다. 분양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 비싸다까지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분양가가 싸지는 않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은 없습니다. 제 기준에 안전마진은 없고요. 리버브 시티보다 분양가가 한 3-4천 비싸니까 사실 입지로는 조금 더 지구 안쪽이고 더 좋을 게 없는데 오히려 분양가는 이 정도 비싸게 받아버리니까 마진이 더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부 세대 무순위 예상해 봅니다. 1500세대를 한 번에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특히 대형 평수일수록 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5구, 평면 좋은 84 정도는 인기가 좋아서 잘 나갈 것 같습니다만 요 이상 평형은 조금 파는데 애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앞서 분양했던 리버브 시티도 6개월 만에 결국 완판 비슷하게 났듯이 드폴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 팔리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부고산자의 드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